희망찬 2025년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 혹시 2025년이 우리나라에 어떤 특별한 해가 될지 궁금하신가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올해는 예언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직전의 중요한 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또 누군가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하고, 도대체 누구의 예언이 맞을지 늘 예언을 전달하는 중간 입장이지만 저 역시 애매하고 모르기는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좋은 예언을 할 경우 좀 더 믿고 싶어지고 꼭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쨌거나 2025년을 향한 예언들은 가지각색이지만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걸으시고 믿을 수 있다 생각되는 예언만 믿으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바로 그런 격변의 시발점이 되는 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옆나라 일본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피해를 입고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국토의 절반 이상이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리며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위쪽 중국 역시 여러 재앙이 발생하여 그 피해로 인해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외치며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버리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또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하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온전한 한반도만 남기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니 역시나 단군 조상님에게 코딱지만한 털을 잡으신 해안에 감사해야겠지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단군이 내려와 털을 잡은 곳은 원래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였는데 여차여차 전쟁으로 피난 온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그러니 단군이 털을 잘 잡았다고 감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역사를 똑바로 알고 감사하라는 댓글을 본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분의 말씀이 100% 옳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아직 역사는 그렇게 수정되거나 가르치지 않으니 일단은 한반도가 단군이 터 잡은 명당 자리라고 고집하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예언들로 인해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언에 의하면 2025년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엄청난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낸다면 이후는 쭉쭉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희망찬 예언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은 좋은데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좀 더 깊숙이 희망찬 예언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예언들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결말입니다. 역시 예언이 가지각색인 것처럼 그 날짜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둘이 뭉실 그 때가 언제쯤일 것이다라는 시기기에 딱 꼬집어 언제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동서양 많은 예언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는 조만간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널린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그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강대국들도 많을 테고 또 나아가 우리보다 훨씬 자원이 풍부한 국가도 한둘이 아닐 텐데 코딱지만한 나라가 발전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감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정도로 발전한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많은 예언가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많은 예언가들이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될 것은 자명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에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지게 됩니다. 이 말인즉 적어도 갑자기 떼부자가 되는 졸부는 아니라는 말이 되니 건강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리라 믿어보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도 통감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그 정확한 시점이 바로 올해인 2025년이라는 예언도 있는 것을 보면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니 이 역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예언들 가운데 임진왜란을 예언하셨던 원효대사와 그 임진왜란 때 절대 살생을 하면 안 되는 스님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한 사륙을 위해 앞장서서 일본군과 싸우셨던 사명대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입적하신 타너 스님, 이렇게 세 분이 동일한 예언을 하셨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원효대사는 서기 600년대 신라시대 승려입니다. 그는 고려 왕조의 출현과 그 말로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특히 조선 시대에 대해서는 나라의 왕과 선비들이 글만 숭상하며 힘을 천시하다 결국 임진년에 이르러 외침략으로 강산이 초토화되고 나라의 온 국토가 피로 물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아가 이후 먼 미래 경술년이 되면 나라가 다시 한번 외침략을 당하는데 이때는 국가가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으며 정축년 침략자들은 북쪽에 있는 큰 나라를 공격하며 운명을 재촉하게 되고 결국 의류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이나 이 불행한 나라는 경인년과 신묘년 형제가 둘로 나뉘어 싸우며 결국 민족이 분단되어 둘로 나뉘는 슬픈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은 1967년 문무대왕 수중능을 발굴하던 중 거기서 원효 대사의 예언을 담은 16개의 석판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1000년 뒤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사명대사는 정확한 시기는 남기지 않았지만 임진왜란을 겪은 직후에 두 번의 만국의 위기를 또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다들 잘 알다시피 실제로 경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찾아왔고 실제로 그때 조선은 국가가 뼈만 남긴 채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명대사는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 즉 16세기 후반부터 약 400년 후 조선의 운명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다시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커다란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대신 그 전에 외세에 의해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에 더해 같은 민족이 둘로 갈려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들은 현재 모두 다 그대로 실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1913년 태어나 1983년 입적하신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인물이다 보니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재 진행형이며 또 이미 생전에도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발발 예언 등 그 예지력이 매우 신통해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던 분이셨는데 참고로 현재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의 터를 잡아준 것도 바로 이 타너 스님입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배고팠던 지난 1970년대 우리가 미래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력한 경제 부국으로 올라설 것이며 또한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1983년 이후 약 4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그 예언들은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타너 스님은 월악산 영위에 달이 뜨고 그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이후 약 30년 후쯤 처음으로 여자 임금이 등장한다는 예언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월악산 주변에는 물이 일체 없어서 사람들이 의아했으나 1985년 충주댐이 들어서게 되면서 실제로 물이 생기며 달빛이 그곳에 비치게 되었고 그 이후 29년 후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여 그 사건 이후 타너 스님의 다른 예언들에 크게 주목을 받으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예언들은 모두가 대략 올해인 2025년도에 일어날 이야기들입니다. 2025년 이 시점은 해석하는 관점과 방법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앞서 말한 최초 여자 대통령의 출현 시점이며 크게 그때부터 3년 또는 12년으로 해석되어 3년이면 이미 시점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12년 후인 바로 올해 2025년이 그 시점이라는 해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자연재해가 시작됩니다. 이건 지축, 즉 지구의 중심축이 뒤틀리게 되는 현상 때문인데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에서는 커다란 해일이 일어나며
무엇보다 여기저기 땅이 가라앉고 솟아오르며 엄청난 양과 규모의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여파로 인해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사망하고 수많은 국가들이 나라의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이때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일본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일단 섬으로 된 일본의 국토 중 무려 2분의 1가량이 강력한 지진들이 힘으로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또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땅 위 사람들 중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며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예언했는데, 그는 그게 과거로부터 그들이 쌓은 어떤 업보에 의해 벌어지는 끔찍한 결과로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금도 그 아래의 땅은 그들을 빨아들여 잡아먹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 한국에게 의지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전 지구적인 난리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피해가 적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땅이 지구에서도 가장 오래된 땅이자 딱 지구의 지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사방이 뒤틀리고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한반도는 단지 온전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서쪽 바다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며 영토가 넓어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중국 또한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무척 클 것인데, 중국은 그 피해들의 여파로 나라가 작은 나라들로 찢겨 쪼개지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은 그렇게 한번 세상이 리셋이 된 이후 한국은 즉시 통일이 되어 다시 한 국가를 이루는, 나아가 북쪽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과거 발해의 영토까지 다시 회복하여 거기다가 서해 새로 윤기한 땅까지 포함하여 지금과는 매우 다른 거대한 크기의 땅을 소유한 새로운 국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 이후 우리는 전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세 분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모두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역시도 짜맞추기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어거지라고 우기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적어도 세 분의 예언은 한반도의 미래가 희망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천연자원 하나 없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한류를 비롯한 초거대 기업들의 선전과 최고의 스타 선수들이 배출되며 나라의 국격이 눈부시게 급상승 중이라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안에 세계 10대 경제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인들이 한글이라는 언어를 배우고 우리들이 만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갖가지 음식이 연일 최고의 화제가 되고, 또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 1위를 연일 장식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현대 기아가 만든 차가 도로를 누비며 세계 1위를 다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도 놀라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이처럼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